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드디어 통과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1조 달러에 불과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전체적인 그 규모는 5조 달러 정도 되는데, 자, 이 부분이 모두 통과가 되려면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지만 투자 심리를 극복시키는 데는 충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인데, 국내 1호 백신 기업이 될 것이다. 여기에다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에 날개가 달리는 모습인데요. 자, 국내 1호라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올 것인지, 마냥 좋게만 볼 것인지, 아니면 주의할 사항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을 속이는 올빼미 공시, 이 올빼미 공시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야간에 나타나는 그런 공시들, 이제 연휴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올빼미 공시가 자주 나온다,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올빼미 공시에 대한 부분들, 주의보 떨어졌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올빼미 공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올빼미 공시 무엇인지, 또 왜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자, 이 지루한 횡보장의 끝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 만기일이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약간의 변동성 좀 생각해야 되고요. 다행인 것은 어제 주가가 제법 많이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반등을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되면서 분위기는 조금 좋아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미국 증시 상황 살펴보게 되면 일단 다우지수가 0.4%, 0.46% 상승하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버립니다. 야, 잘 나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49% 하락하게 되면서 이제 어제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어제와는 완전히 둘이 다른 그런 흐름으로 바뀌었는데, 어쨌건 변동폭은 그 크기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또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고 해가지고 기대감이 마냥 커졌다거나 그렇지도 않죠. 전체적으로 흐름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차지하는 구간들이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다라면 원래대로 추세대로 가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의 사상 최고가라는 이 부분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래, 여전히 시장은 괜찮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야,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대박이야, 막 터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0.49, 일단은 좀 내려섰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은 끝장났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스닥의 흐름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채금리가 조금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내려온 부분들이 있었는데 당장 시장에는 큰 영향이 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이야기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프라 법안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볼 건데요. 일단 미국 상원이 드디어 기다리던 인프라 법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이게 원래는 지난달 말 정도에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한 2주, 3주 가까이 좀 이제 지연이 된 그런 모습이었죠. 지금 도로, 교량, 수도, 광대역 통신 등에 투자하는 법안으로 5,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조 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1조 달러에다가 지금 5,500억 달러 정도의 신규 투자까지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총 합치면은 1조 5,500억 달러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초대형 예산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약 4조에서 5조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 중에 일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예산안까지 다 처리가 된다라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에서 일부분이 통과가 된 거예요. 일부분이 통과가 된 거고 그 나머지 자금들까지 전부 다 집행이 되려면 적어도 9월 중순. 왜냐하면 지금 여름에 이제 휴회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가요. 여름이니까 좀 쉬자. 그러면서 도장만 찍어놓고 이제 놀러 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휴가를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8월 달은 넘어가는 거고요. 자, 9월 중순 이후 뭐 그렇다면 한 10월이나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반기 동안에 이렇게 그 집행하려고 했었던 대규모 자금들이 또 집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언제 시행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동안 그래서 진짜로 한다고 안 한다고 뭐 공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투자자들의 대한 어떤 안심 이런 부분들의 효과를 가져온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이 내용들은 일단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에다가 추가적인 경기 지원책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한 호재거리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통과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일부분이라도 통과가 됐다라는 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 충분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의심을 품는다거나 걱정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경기 회복 계속 일어나고 있다. 또 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신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위협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요, 프랑스, 이스라엘, 태국 등 7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높은 4단계로 상향을 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신규 확진자 수 2,000명 넘어가고 막 그랬죠. 지금 높은 백신 접종률을 자랑해온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신규 확진자 수가 6개월 내에 최대치로 늘어났습니다. 6,000명이 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접종이 거의 100%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확진자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있었던 그런 국가였는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역 조치 여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뭐 부스터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 백신을 맞았더라도 일단은 마스크를 당분간은 더 사용해야 한다. 뭐 그런 형태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2차 접종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마스크를 벗는 것에 대한 어떤 희망을 많이들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되겠죠. 사실 백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까지는 예방 효과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독감 백신하고 같은 거겠죠. 뭐 독감 백신 맞는다고 해서 독감이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만 있다라면 백신에 대한 효능성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백신의 효능이 점점 강화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기 시점이고 약이 처음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라도 나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어쨌건 뭐 이런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 완전히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독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백신 접종률 굉장히 높다라고 하더라도 이 감염이라고 해야 되나요? 독감에 걸리는 사람들 인구수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지금 코로나처럼 관리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수가 독감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차적으로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치사율 또는 치명률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 완화 좀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평균 하루에 12만 명 정도가 지금 또 나타났다 해서 또다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을 안 맞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은 무조건 맞아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료 관련 종사자들이 10월 18일까지 백신 접종을 무조건 맞춰라. 워싱턴에서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요.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일단은 100%를
이제 달성하게 되면 100%까지 안 나오더라도 뭐 90% 이상 달성이 된다라면 이제 그 이후부터의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다 맞았는데도 걸렸다. 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 백신이 완벽한 부분이 아니고 또 사람마다 면역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뭐 100%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일상생활로의 그런 그 복귀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또 백신이라는 약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고 또 치료제에 대한 그런 그 출시도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조만간 극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번 하반기가 가장 큰 고비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는데 조금씩 더 힘내셔가지고요. 네, 개인 방역이나 또 백신 접종 열심히들 하셔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성과를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재료 자체도 좀 가볍죠. 네, 가볍기 때문에 시장이 좀 묵직하게 떨어진다거나 뭐 부담을 많이 준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우리는 이제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아직 휴가철이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기 좀 어렵겠고요. 그냥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의 어떤 소폭 상승 아니면은 긍정적인 분위기 딱 그 정도까지만 오늘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번 주 정도는 지나가야지 그래도 뭔가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너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 모멘텀에 상한가 턱 밑에 들어갔다. 자, 지금 상한가 바로 직전에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백신 임상 3상 승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장중에 뭐 상한가까지 치솟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목적, 너 기업의 목적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물어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일단은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이죠. 백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사실 이 K백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제 국내 백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들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있었던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신규 상장들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주가 상승들도 많이 이뤄내기도 했었습니다. 난리가 아니었죠. 일단 나오기만 하면 돼 였는데 사실 이 백신 시장이라는 게 불모지였잖아요. 없었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불모지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먼저 등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일단 백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기업들은 일단 선점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선점을 해서 지금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렇게 백신이 나온 그런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겠죠. 돈을 벌고 있고 많이 벌고 있고 또 뭐 밤새도록 일해도 공급 물량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후발로 나오는 이제 백신 기업들의 어떤 백신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점점점 이제 수요나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균형이 맞춰지게 되고 나중에는 공급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자, 그러면 국내에서 백신이 나오는 거 이거 매력이 있는 것이냐?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는 부분이고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수입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직은 초기라는 거. 그죠? 이 백신이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 초기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빵빵 치고 올라가면서 지금 보니까 최근 시총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바로 밑에 시총이 들어가면서 17위에 전체 시총 17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보다 더 위로 올라섰어요. 물론 뭐 SK이노베이션보다 밑에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겠습니다만 조금 단기간에 너무 오른 것 아니냐라는 느낌은 살짝 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승하게 되면서 SK케미칼도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면 식품안전처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고요.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국산 백신 수억 회 분량이 전 세계에 공급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효과를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비교하는 임상 방식, 비교 임상 방식으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백신이라는 것이 나와서 그 기준이 되어 있다. 기준에 어떤 그 부분들이 표준이 서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기업들에게는 조금 좋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임상시험 해가지고 뭐 효과가 나왔네 어쨌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이제 해놓은 것을 가지고 하니까 조금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올해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내년도가 되면 백신에 대한 어떤 그 약품들도 더 많이 나올 거고 또 치료제도 많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상황들이 정말로 많이 완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이 국내 최초의 그런 코로나 백신 이 부분도 상당한 기대치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형태의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년에 이제 상용화잖아요. 내년 상반기 상용화인데, 물론 상반기니까 1월일 수도 있고, 뭐 3월일 수도 있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한 거고, 임상 3상이 끝나진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3상이 진행되고 나서 상품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걸 미리 땡겨가지고 주가를 상승시켜버린다. 자, 이것은 약간, 거품의 논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를 들어가실 땐, 이미 올라갔어? 그러면 일단 그거는, 뒤로 밀어놓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상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물량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세를 따라서 뭐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뭐 꼭 굳이 호재와 악재를 따지라면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이게 처음에 탁 튀어나왔을 때의 어떤 그런 기대감보다는 이미 이제 후발주자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그 효과가 조금 반감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이고 또 임상이라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단기간에 지금은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주가의 어떤 상승에 대한 포인트 또 시총의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을 본다면 상승이 막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멈추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실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신규 접근 같은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올빼미 공시요. 올빼미도 부엉부엉 오나요? 부엉이만 그러나? 하여튼 소적익새는 소적. 올빼미는 올빼 울죠? 네, 올빼 그렇게. 모르세요? 네. 자, 어쨌든 이 올빼미 공시, 얘네들이 뭐예요? 전부 다 밤에 그 활동하는 애들이잖아요. 야행성. 그러니까 이 올빼미가 그 야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면 지금 올빼미 공시는 야간에 몰래 아주 그냥 습격자처럼 확 들어오는 그런 공시를 올빼미 공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그 기업에서 사실 이게 기업의 도덕성 문제죠. 네. 야간 공시라는 부분들은요, 지금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고 일어났더니 공시가 나와 있는 거. 그런 형태의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냐면, 지금 연휴가 있잖아요. 8월 16일이 광복절에 대한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14, 15, 16이 지금 연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휴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3일간 쉬잖아요. 요 시점에서 공시를 때리게 되면 사람들이 약간 무뎌진다고 봐야 되나요? 13일날 야간에 공시가 나와요. 시간회가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일단은 금요일날 장이 끝났으니까 안 볼 거 아니야. 됐어 이제 연휴니까 즐기자. 그러면은 야간에 나쁜 공시가 나와서 뭔가 이제 불안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까지 지나고 나면 그 공시에 대한 효력이 조금 둔화된다, 약화된다를 보는 거죠. 즉 13일날 실적이 되게 나쁘다는 공시를 냈어요. 아주 나빠요. 이렇게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14일, 15일, 16일 지나면서 그 악재의 규모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즉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
네, 이런 것들을 좀 노리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주가 하락을 방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뭔가 대응하기 어려운 시간에 공시가 되고 또 이런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뭔가 이제 좀 무뎌지는 그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을 통해서 올빼미 공시를 한다. 이 올빼미 공시는 거의 대부분이 악재가 많습니다. 악재가 나오기 때문에 뭐 당장은 뭐 큰 부분들은 악재가 나오게 되면 다음날 주가가 떨어지지만 하한가 맞을 게 그냥 조금 좀 덜 맞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악재가 나오고 물론 호재나 아니면은 뭐 다른 영향이 없는 그런 공시들도 나오긴 합니다. 물론 공시를 쓰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뭐 주고받다 하다 보면은 뭐 결제가 안 났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고의성 악재 같은 경우는 올빼미로 내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뭐 어디서 돈을 빌렸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소송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공급 계약이 해지가 됐다든지 대표이사가 바뀐다든지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아니면 뭐 배임 횡령 이런 것도 거의 대부분 올빼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투자자들은 정말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대응에 대한 방안이 있겠는가? 이게 뭐 거래소에서 뭐 예전에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거래소가 이제 사흘 이상 이제 연휴가 되거나 이제 뭐 공휴일이 좀 진행되는 이럴 때 연말 폐장일 이럴 때는 그 시점만 맞춰가지고 자주 공시하는 기업들의 기업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법안을 이제 그 조치 방안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공개 사례가 없고요. 이것도 되게 웃기는 게 거래소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올빼미 공시가 전부 악성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시간이 늦어서 늦게라도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 있는 공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고의적이지 않은 그런 올빼미 공시도 많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애들 이제 명단 공개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주의를 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얘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게 한 개도 없다는 얘기죠. 아마 이것도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냥 그거는 심증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올빼미 공시를 그러면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겠니? 그러면 기업이 그냥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안 하면 되는데 그런 기업을 웬만해선 보기가 어렵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세웠는데 뭔가 회사의 주가 방어에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야 그거 야간에 공시해. 오늘까지만 하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렇게 비도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업이 이렇게 하게 되면 신뢰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투자자한테 외면을 받는다든지 뭐 기업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이런 변동성에 대한 것들을 방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나중에 그냥 기업 대충 이렇게 얼버무려 가지고 팔아먹고 뜨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비도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뭐 물론 기업의 입장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투자자는 정말 좋지 않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올빼미 공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없습니다. 이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올빼미 공시가 나오면은 야 이것도 내 팔자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인가 인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일단 뭐 거래소라든지 뭐 이렇게 기업들이 방지를 좀 해야 되고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뭐 명단 공개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뭐 악재성 공시를 뭐 올빼미로 공시한다 그러면은 뭐 그런 기업들에게 뭐 페널티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작전이라든지 이게 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솜방망이 쳐버리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비판이 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빼미 공시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올빼미 공시에 대한 주의보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그냥 애매한 기업들 있죠. 아주 우량주들은 올빼미 공시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나쁜 공시를 그게 고의적으로 내보내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기업들, 뭐 시총이 좀 작다거나 아니면 조금 부실하다거나 뭔가가 좀 애매한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은 이런 공시가 가끔씩 나온다라는 것을 꼭 참고하시면 되겠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급등락이 굉장히 컸었던 뭐 그런 어떤 흔적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각별히 주의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별 수가 없어요. 기업이 이렇게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꼭 연유라고서 나오고 뭐 아니라서 안 나오고 그런 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면서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다. 뭐 배임 횡령 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경영자가 갑자기 돈 들고 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연휴 기간 전에는 이런 올빼미 공시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1조 달러에 대한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좋은 소식이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이에 따라서 좋은 흐름들을 보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산 백신, 대한 기대감, 모멘텀을 통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따지고 보면은 백신의 어떤 순서가 조금 늦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미 조금 올라가고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 이제 주가가 상승했지만 거기에 대한 상용화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약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상승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가시면 되겠지만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투자자 속이는 올빼미 공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구조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약간 부실한 기업들에게서 이런 올빼미 공시가 자주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려는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즉 500%의 수익을 2-3년 안에 걸쳐서 얻기보다는 2-3개월 내에 벌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다. 자, 주가가 뭐 한두 달 정도 내리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벌써부터 달라요.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주가는 한두 달이 아니라 3-4개월, 뭐 재수없으면 반년, 1년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그 시기를 잘 버티고 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대고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럼 내려갈 때 팔았다가 올라올 때 다시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말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시면은 아실 것 같지만 그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도 주식을 내가 최대한 내 주식을 방어하면서 얼마만큼 잘 들고 가느냐가 상승장에서 내가 그 상승 수혜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조정장에서도 나는 항상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잘 넘어가는 거, 무사히 잘 넘어가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대응 전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참아주시고요.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고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고지 조금 더 힘내가지고 화이팅 해서 좋은 결과들 또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있다가 장중시황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